뉴욕 일원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찾아오면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퀸즈의 한 이바이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실리콘밸리뱅크 고객예금 전액 보호에 대해 국민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일원에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어제 비상사태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내일까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이 해안성 폭풍 노리스터의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지난 12월 말 폭설을 방불케 하는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내일까지 최대 1인치에서 3인치에 달하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약 시속 40마일의 강한 바람이 동반돼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오후 8시부터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해 캐피탈 리전, 센트럴 뉴욕, 미드 허드슨, 모호크밸리, 노스 컨트리 리전 등 폭설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버펄로에서 약 40명, 이리 카운티에서는 약 40명이 폭설 피해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오늘 밤을 기준으로 눈과 비는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주 내내 다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혐오 범죄로 추정되는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반쯤 맨해튼 웨스트 181 스트리트 전철역에서 10대 3명이 15세 흑인 청각장애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의 가해자들은 피해 소년을 A번 열차에서 플랫폼으로 끌고 나왔으며 흑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피해 소년의 얼굴과 몸 등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 소년은 입술과 몸 곳곳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변 사람들이 촬영한 영상으로 SNS에 공개됐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피해 소년을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간주하고 용의자 수사에 나섰으며 누구든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늘 오후 2시 집단 따돌림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퀸즈의 한 이바이크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또다시 리튬 배터리가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 리치몬드 힐 자메이카 애비뉴에 위치한 더킹스 일렉트릭 스쿠터 매장에서 불이 나 100여 명의 소방관들과 EMS 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어 자메이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는 약 1시간이 걸렸습니다. FDNY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바이크의 배터리 결함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매장은 약 30대에서 50대의 이 바이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FDNY는 어제 오후 1시경 이 바이크로 인한 화재가 최근 뉴욕시의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았다며 트위터를 통해 이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이를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FDNY에 따르면 이 바이크 배터리 관련 화재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00건 넘게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뉴욕에서만 2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리콘밸리뱅크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자 은행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정부가 금융 시스템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포괄적 정책 패키지, 즉 실리콘밸리뱅크에 파격적 지원을 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월가 구제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2일 밤 늦게 재무부와 연준, 예금보험공사가 실리콘밸리뱅크 전체 예금의 90%를 넘는 예금보호 한도를 초과한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실리콘밸리뱅크의 문제가 전체 금융권으로 옮겨붙는 것은 일단 차단했고 뉴욕 증시 등도 안정되면서 단기적 효과를 보였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시장 질서가 흐려지고 특히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는 연준의 조치는 은행권의 금리에 따른 위험을 모두 보장해주는 무상보험을 들어준 것이며 이는 시스템 구제 금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치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민간 부문의 실패를 공공 부문의 적극적 개입으로 만회시켰다는 점에서 무상구제금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민 세금을 투입해 금융권을 구제하면서 Too big to die, 즉 큰 은행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대마불사 전례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금융권이 타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와 뉴욕의 시그니처뱅크가 뱅크런으로 사실상 폐쇄된 데 이어 퍼스트 리퍼블릭 등 최소 6개 은행도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존폐기로에 놓였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벤처기업 예금을 대거 유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자이언츠 뱅콕,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콕, 코메리카, UMB 파이낸셜, 인트러스트 파이낸셜 등 6개 리저널 뱅크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약 15%씩 내린 데 이어 어제는 62% 폭락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75%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전체 예금 중 68%에 달하는 1,195억 달러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지난해 말 기준 국채 하락에 따른 미실현 손실이 4억 7,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은 뱅크런이 우려되자 연준과 JP모건 체이스로부터 긴급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700억 달러로 늘렸지만 인출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코메리카 은행도 전체 예금 중 62%인 455억이 FDIC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실현 손실은 30억 3천만 달러, 자이언츠 뱅콕은 전체 예금 중 53%인 376억 달러가 FDIC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실현 손실이 16억 3천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이 국채 가격 하락을 부추겨 금융권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상폭을 낮추거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고 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21일과 22일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실리콘밸리뱅크, 시그니처뱅크 등 사실상 구제금융 조치를 유발한 은행권 위기를 고려해 스탠스를 대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지난 8일에는 79%에 달했지만 어제는 이 같은 예상은 0%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반면 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75%로 상승했으며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25%에 달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 등 두 가지 목표가 있지만 금융권 줄도산 위기를 맞아 이번 달에는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권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실업률이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일단 금융권의 도산에 따른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연방검찰이 한인 권도영 씨가 만든 가상화폐 테라의 폭락 사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 FBI와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최근 몇 주간 테라 및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레스의 전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연방검찰은 테라폼레스 관계자들에게 간편 결제 앱인 차이와 테라 거래를 구동하기 위해서 만든 블록체인 간의 관계를 집중 질문했으며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쟁점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권도영 테라폼 대표는 테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차의 결제에 테라폼의 블록체인이 사용됐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증권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영을 수사 중에 있고 싱가포르 경찰도 이달 초 테라폼레스와 권도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관련국 간의 신병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권도영은 한국 정부의 수사 이전 싱가포르로 도주한 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해 9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두바이에 체류하다 현재는 세르비아로 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사기에 따른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103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가 설립된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해 온라인 사기 중 가장 피해가 컸던 사기 유형은 젊은 층을 겨냥한 투자 사기로 이에 따른 피해액이 3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1년 14.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었고 2020년 3억 달러보다는 무려 10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가장 많았고 30대에서 40대 피해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를 통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접근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처음에는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도를 높이고 거액을 투자하면 이를 가로채 연락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도 온라인 대금 결제 때 가상화폐만 받는다고 하거나 가상화폐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 일단 사기범으로 간주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사상 최고치인 7%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국채모기지기관 프레디맥은 30년 고정이율 모기지의 주간 평균 이자가 6.73%로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11월 7.08%로 정점을 찍은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5년 고정이율 모기지의 이자율도 5.95%로 일주일 전보다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레디맥은 연준이 공격적 입장을 보이면서 모기지 이자가 상승하고 있다. 주택 등 이자에 민감한 부문은 소비자 지출이 감소했으며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가격과 재고 부족, 이율 상승 등 복합적 문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이자율이 7%대로 오를 경우에 많은 바이어들이 일단 주택 구입을 포기하고 당분간 이자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악용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2,255억 원, 2019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등 4년간 1조 7천억 원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주 아닌 해외 동포를 비롯해 외국인 가입자들이 보험료는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막대한 보험 혜택을 누려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건보 재정의 흑자 유지에 대폭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국적 건보 가입자는 지난 2021년 682억 6천만 원의 흑자를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국적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건보 수지가 흑자로 조사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은 국정감사 시즌 국회의원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무조건 먹튀 사례만 찾아서 따지는 데다 건강보험공단도 자신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화제성이 강한 일부 먹튀 사례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매년 국정감사 때 건강보험공단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감사는 실종된 지 오래고 국회의원들마다 매우 일부에 한정되는 먹튀 사례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고 있으며 언론은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뉴스만 침소봉대하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은 무조건 먹튀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가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약 4배 이상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방송은 연방노동부의 1월 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수리비가 전년보다 23%가 급등했으며
이는 평균 물가 상승률의 4배에 육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차량 관련 부품도 엔진오일과 냉각수 등 유류 제품이 13.6%가 올랐고 타이어를 제외한 자동차 액세서리와 차량 부품이 각각 12.1%와 10.8% 상승했으며 타이어도 6.2%가 올랐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 인력난이 극심해지면서 내년까지 64만 2천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력 부족이 수리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비업소당 수리 공간도 지난 2016년 225대에서 2021년에서 246대로 9.3%가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뒤편에 장착된 백업 카메라, 트래픽 센서 등 첨단 장비들이 범퍼를 들이받는 등 간단한 접촉 사고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출시 후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가 맥크리스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메뉴들인 맥너겟, 맥머핀, 맥플러리 등 메뉴 이름 앞에 맥이라는 글자가 붙는 것은 맥도날드에서 명예훈장과도 같습니다.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메뉴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크리스피 치킨 샌드위치도 이제는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메뉴로 인정받으면서 맥크리스피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돌아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오늘부터 새로운 맥크리스피 샌드위치를 한정 판매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상 메뉴인 베이컨 렌치 맥크리스피와 베이컨 렌치 디럭스 맥크리스피입니다. 두 샌드위치는 모두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치킨 필레와 애플우드 훈제 베이컨, 새로운 렌치 소스 등을 바삭하게 익힌 포테이토 롤에 얹어 만들어집니다. 베이컨 렌치 맥크리스피에는 피클이 들어있으며 베이컨 렌치 디럭스 맥크리스피에는 로마 토마토와 잘게 썬 상추가 들어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맥크리스피 샌드위치들은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전국의 참여 매장에서 한정 판매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경제 전문가 전망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추문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오늘 2024년 현직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의 경쟁자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힘겹게 암투병 중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카터 전 대통령이 나에게 추도사를 부탁했다고 밝혀 생존한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6월 리시 수넥 영국 총리를 워싱턴 DC로 공식 초청했다고 어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라과디아 경전철 건설 비용이 당초 추정치와 5배에 달하는 24억 달러로 추산됨에 따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경전철 건설을 포기했습니다. 뉴욕주 4학년 학생들의 지난해 영어 및 수학 성적 손실 정도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고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밝혔습니다. 올 들어 뉴욕주 화재 사망자가 46명을 기록해 전국 50개 주 중에 최다 화재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7시쯤 맨해튼 코리아타운 헤럴드 스퀘어역에서 복면 강도 2명이 권총으로 한 여성을 위협해 루이비통 핸드백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3월 14일 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